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한적항만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탈탄소, 디지털 전환, 인구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동량 중심으로의 성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현안이나 단기 과제,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형태의 과제가 아니라 부산항 전체를 하나의 어떤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고 보다 장기적인 예를 들면 2050년까지 이의 관점에서 기능과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부산항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부산항은 2,440만 TU를 처리해서 세계 7위의 물동량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적 화물 비중은 55.3%를 기록했습니다. 부산항은 이제 환적 항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적 물동량은 세계 2위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한계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분절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저부가가치 운영 중심으로 항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화물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 물동량의 약 95%가 컨테이너에 집중되어 있어서 세계 선진 항만인 로테르담항이나 싱가포르항, 앤트워프항 등과 비교해서 보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여건을 보면 전체적인 경제 저성장 구조, 공급망의 다각화와 블록화, 그리고 허브 항만의 기능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 탈탄소와 친환경 연료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여건 또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급 3특이라는 초강력권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부산항의 중장기 발전 목표, 특히 이제 5대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발전 목표의 도출 근거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해외 사례를 분석을 하고 전문가 설문조사까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성장 기반, 두 번째는 고부가가치 항만,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 확보, 네 번째는 지역 경제 기여, 전문 인력 육성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를 강조하지만 양적 성장 없는 부가가치 창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양적 성장 기반을 갖추고 그와 더불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속 가능성과 연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항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양적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은 환적 항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적 경쟁력 극대화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글로벌 선사의 지분 유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환적 화물의 78%가 외국적 선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적 선사들이 최근에 자가터미널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부산항에 많은 글로벌 선사들이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컨테이너 물류를 실항으로 일원하는 것도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 부분입니다. 부산항의 생산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선박 대형화라든지 장시 공간의 부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항만으로 진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기존의 부산항 신항에 대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항만으로의 전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항은 컨테이너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기능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화주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결국 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초장기 관점에서 4천만 TU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4천만 TU 이상을 처리하게 되면 기존의 하역 능력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선제적인 매립을 통해서 자동화 부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산항의 절대적인 확장 여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항의 한계를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부가치 항만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벙커링 시장에 좀 더 높은 비중을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친환경 벙커링 시장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생태계 경쟁력은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가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 핵심이 되는 경쟁력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항만 배후 단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면 축구장 한 500개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라든지 인근 배후 부지 중에서 용도가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전환해서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농수산물의 가공 클러스터입니다. 농수산물은 전통 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부산항 신항이나 진해 신항 등의 특화 구역을 지정해서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하고 연계해서 시에너어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에너어는 물량 창출 능력은 부족하지만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가의 항공화물을 유치함으로써 부산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북구강로를 들 수 있습니다. 북구강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선점할 경우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벙커리 공급 기능을 좀 더 강조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기능인 특수선 전용 부두라든지 수리조선 그리고 선용품 특화구역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요. 항만구역은 절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소형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부산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앞전 등을 좀 더 확대해서 발전 체계를 다각화해야 신재생 에너지 이용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는 것과 흡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CU에서 설치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자립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항만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에너지를 무한정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발전소를 도입해서 항만 스스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요. 그 기능과 더불어서 AI 기반의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경제 기여도 확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기여도 확대는 항만에서 많은 산업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항만은 산업들이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신산업,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항만 공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신산업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많은 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산업이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산업들도 있지만 전통의 해양수산 산업들도 고도화를 통해서 신산업화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라든지 블루푸드 같은 것들도 신산업 범주에 넣어서 고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북항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단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데 3단계는 산업 공간으로 도시명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산업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식 기반의 해양 항만, 해운 서비스 육성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기여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항만 산업이나 그리고 항만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그 활성화의 핵심 기반은 결국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금융 특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그 기반이 항만이나 해운 쪽으로 아직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이 항만과 해운 쪽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준다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이 육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계약학과를 설립해서 그 인력들이 기업이 필요한 그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항만 기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학과 설립이 필요하고 이 설립의 과정에서 정부라든지 항만공사,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MRO 인력도 필요합니다. 공항과 항만이 합쳐질 수 있는 인프라 그리고 신규 교육 과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이러한 5가지 정책들, 목표들을 잘 추진하기 위한 간단한 정책 과제 5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인 첫 번째 계획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대외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도 그 여건의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좀 도입이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요 기반이 아닌 전략 기반의 개념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실용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산업 하나하나를 열거하기보다는 그 신산업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 같은 형태가 필요합니다. 자유무역 지역에도 농수산물 가공 입주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과 금융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투자를 민간에서 다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의 기능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벙커링이라든지 다양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기능이 뒷받침돼 줘야 되는데 그런 금융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책 추진 주체의 일원화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관여되어 있는 주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게 되고 또 책임 소재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벙커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로 일원화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규제를 만들 때도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북구항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외교부, 산업부 이런 쪽으로 같이 넓혀져 있는데 해수부로 기능을 통합해야 제대로 된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부산시의 실질적 역할입니다. 남부 해양 수도권 전략이 발표되고 해양 수도 부산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부산은 해양 수도라고 불렸지만 부산이 항만이나 해운 쪽에 투자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제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한 전략과 맞추어서 부산시가 해양 수도 또는 부산 항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